문제만 많이 푸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저희는 지문을 바라보는 힘, 그 힘을 키우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글에서의 논리를 배우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의 입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KNS 탭스토크의 진행을 맡은 황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쏟아지는 영어 교육 정보들 속에서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옆집 누구는 벌써 뭘 끝냈다더라, 어디 교재가 좋다더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정작 내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 시기는 아이들의 영어 그릇을 넓히고 긴 입시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기본 체력을 다지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래서 오늘 KNS 탭스토크에서는 KNS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초등학생들이 걸어야 할 올바른 영어 학습 방향을 명쾌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초등관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서하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교수부장 주민정입니다. 사실 대치동에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 다들 단계별 수업을 강조하는데요. 타 학원과 구별되는 KNS 로드맵만의 결정적인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영어가 제2 외국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미를 안 잃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려면은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시기와 목적에 맞게 자기의 수준에 맞게 꾸준하게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KNS 어학원 같은 경우는 각 학년별로 시기에 맞게 설계된 로드맵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동일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마다 실력 차이와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해를 봤을 때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확장하는 독해 리딩을 하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주니어 토플,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는 IBT 토플,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는 논리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엔솔로지 수능. 그래서 이제 중등 가서 다양한 이런 수능 유형 문제라든지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것들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탄탄하게 시키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로드맵을 200% 활용을 하려면 좀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KNS 초등관은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면 고학년이 되어 처음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법 용어와 개념인데요. 이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문법 용어와 영어 구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으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실력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쌓아 고학년 시기에 실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천지 차이잖아요. 이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등 저학년 2학년부터 4학년의 가장 큰 목표는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영어로 접해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 용어와 단어의 뜻처럼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한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돕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의 기본 구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저학년의 핵심 목표입니다. 반면 초등 고학년은 영어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저학년 때 다져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토플뿐만 아니라 이후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대 영역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먼저 IB 수업, 이거는 100%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딩 수업, 이거는 이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리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고요. 문법은 정확한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주는 저학년 때부터 올라가는 이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피킹이나 라이팅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도 숙제로 따로 진행을 해주지만 문법, 리딩, 그리고 IB 수업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커리큘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KNS는 영어 실력 전반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영어와 IB 수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IB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력 확장입니다. IB 수업은 영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 실력은 물론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힘,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IB 수업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진학 측면에서의 IB 수업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B 수업 방식은 실제로 외고나 특목고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입학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진학 이후 수업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특목 국제중반입니다. 일반 레벨과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일반 레벨 같은 경우는 기초 실력 축적이라든지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목 국제중반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이후에 국제중이라든지 특목고를 진학을 명확하게 목적을 두고 가는 사고력 중심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토플 지문을 통해서 한국인 선생님께서 그 지문을 해석해주고 글의 구조를 잡아주고 문제풀이 답까지 근거를 해요. 연계한 확장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께서 IB 수업을 통해서 영어로 100%로 진행을 하고요. 활용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신문 기사 같은 것을 이제 비평이라든지 이런 좋은 글들을 6화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세계 어떻게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사고력 확장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교재와 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이 핸드북이라는 걸 쓴다고 들었어요. 이게 시중 교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KNS 초등반에서 사용하는 핸드북은 저학년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부교재입니다. 그리고 5학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리딩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흡수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시중 교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문장을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는 문장을 가져와서 한 챕터에 5문장 정도 실제로 구문 분석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 흐름과 아이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제작한 교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데 그치는 시중 교재와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학년 어휘와 문법 수업을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신다고요. 한국인 선생님 수업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4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리딩과 IB와 어휘와 문법 수업이에요. 문법과 어휘는 한국인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축적되다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는 정말 잘 풀어요. 그런데 사실 감으로 푼다고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 선생님들께서 문법 용어를 어렸을 때부터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 이렇게 좀 익숙하게 만들어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을 때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학년 문법과 어휘 수업에서 조금은 차별화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에는 KNS 자체 교재인 엔솔로지 초등수능 교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중에 있는 수능 교재 수업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엔솔로지 수능 교재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를 중등에 가서 정말 잘 따라가도록 초등에서 어떻게 준비시킬지 거기에서 시작한 교재고요.
문제만 많이 푸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저희는 지문을 바라보는 힘, 그 힘을 키우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글에서의 논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박글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 연구, 결론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 지문을 배웠지만 나중에 다른 지문, 여러 지문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게 또 부모 마음이거든요. 학생들을 밀착 케어해줄 수 있는 KNS만의 관리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이들의 실력이 어디서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로 숙제 스파르타가 있어요. 이 숙제 스파르타는 이제 숙제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질문도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숙제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클리닉은 문법, 라이팅, 단어 클리닉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문법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문법을 매주 와서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이 리뷰 테스트를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법 공부를 따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이고요. 라이팅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라이팅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이렇게 클리닉 시간에 첨삭을 해주시면서 진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단어 시험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통과를 못하는 아이들은 단어를 암기시키는 걸 도와주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겠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초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와 성장을 보이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수업 방식이 실제 입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학년 때 저희 로드맵대로 준비한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성장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아이 수준에 맞게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성실함과 꾸준함을 갖추고 학습에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왔던 것을 열심히 해서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거를 작은 이제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때문에 중등에 올라갔을 때 초등에서 준비한 학생들은 확실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실제로도 점수 결과도 잘 나오고요. 초등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대까지 그리고 특목고까지 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 시기 영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부 정서라고들 하는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영어를 롱런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으실까요? 일단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저희 KNS에서 정말 저학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중고등까지 입시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학생들의 결과가 잘 나오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내가 어디서 막혀서 이게 힘든지를 몰라요. 주위의 어머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이런 막히는 부분을 뚫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좀 롱런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KNS 초등 간의 교육 철학부터 또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결국 좋은 교육이란 아이들을 다그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한 계단을 놓아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KNS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입시라는 관문 또한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육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S 탭스토크의 진행 황유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